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직불제 개편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직불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쌀 변동 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편안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수면 위로 떠오른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GSNJ 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님을 모시고 현행 직불제의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직불제는 직접 지불제 줄임말인데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높여서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가격 지지 정책과 달리 정부가 농가의 직접 소득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먼저 직불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농업에 도입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서 농업하고 비농업 사이의 그 소득 격차가 자꾸 확대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농산물 가격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정책을 이제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의존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격 정책을 하면 생산이 늘어나가지고 또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사야 되고 하는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이제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73년에 처음으로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둬서 시장을 통해서 수급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그 대신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농가의 소득 문제는 정부가 농가한테 직접 보존을 해주자 하는 이른바 이제 그 부족분 지불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직불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이제 똑같이 그 가격 정책을 하다가 1992년에 이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가격 하락분은 정부가 직접 보존해 준다는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쌀을 직접 수매를 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해서 우리나라도 2004년 이후에 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쌀 가격이 하락해서 생기는 문제는 농가한테 직접 보존한다 하는 이제 쌀 소득 보존 직불제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운영하고 있는 직불제 종류를 보니까요. 친환경 직불제, 경영 이양 직불제, 소득 보존 직불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쌀 소득 보존 직불제가 어떤 정책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쌀 소득 보존 직불제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정 직불제도라고 그래서 헥달당 100만 원씩 매년 고정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정 직불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변동 직불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그 목표 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그 차액의 85%를 농가한테 직접 지불해 주는 제도죠. 올해도 이제 쌀 목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제 목표 가격은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란들이 결국은 이제 쌀 직불제를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변동 직불제는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가격하고 시장 가격의 차액의 85%를 지원을 해주니까 목표 가격이 높이면 당연히 이제 그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도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지난 5년간의 가격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이제 목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4년에 정해졌고, 2008년에 정해졌고, 2013년에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18년부터 22년까지 다시 향후 5년간 적용될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목표 가격을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올해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목표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해가 그 특히 이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뭐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핏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 목표 가격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이제 주장도 하고 이제 그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 변동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농가의 소득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표 가격에 뭐 생산비를 반영한다든지 물가 상승을 다 반영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정부가 쌀의 실질 소득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취지가 아니었다. 가격 리스크를 어떻게 정부가 부분적으로 좀 완화시켜서 농가한테 가는 그런 충격을 좀 흡수해 줄 것인가 이런데 이제 당초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자든지 생산비 상승을 다 반영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좀 적합한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 1997년에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작을 해서요. 직접 지불제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그 쌀 소득 직불제가 담당했던 그 역할이라고 할까요? 뭐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그 1997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영이양 직불제가 도입이 됐고 그 위에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생겨서 지금 8가지가 되어 있다 그러지만 실제 직불 예산 총 예산 중에서 쌀에 들어가는 것이 뭐 70% 내지 많을 때는 뭐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불제 논의하면 이제 쌀 직불제 논의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2005년도에 쌀값이 1년 사이에 약 1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10%가 하락하고 17년도에 다시 또 16%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쌀값이 급락한 경험이 그 2005년 이후에 한 2, 3년 동안에 한 3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아빠가 말씀드린 대로 값이 떨어지면 목표 가격의 85%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소폭으로 이제 완충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 쌀값이 1년 사이에 10%, 15%씩 그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농가 경제에 굉장한 충격을 줬고 그것은 단순히 농업소득의 하락을 넘어서 농촌 경제에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을 쓰긴 했지만 사실 그 쌀값 그 급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런데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효과나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이 수급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다. 또는 이 직불제를 배분하는 데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경제학과를 대표하신 학자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뭐 제가 대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이 비판을 받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정직불 포함해서 변동직불 이 두 가지 쌀직불제가 쌀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을 유발을 했고,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되니까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값 떨어지는 것은 놔두고 소득만 보존해 주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또 정부가 그 시장 격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쌀을 수매를 해서 시장 가격을 다시 떠받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고가 늘어난 재고를 결국은 뭐 주정령 같은 걸로 처분해 가지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 정책이 가지고 있는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된 이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쌀 생산 과잉을 또 초래를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간 제도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농정의 최대 이슈로 이렇게 등장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자동차가 이게 나빠서 그렇다고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자동차는 안 타고 안전한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든지 뭐 안전한 기차를 찾아든지 이러면 운전을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이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도리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쌀직불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순기능을 했지만 또 이제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편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해야지, 이게 이제 뭐 이런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요새 얘기되는 대로 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선진국 농정을 보면은 그 직불제 중심으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고요. 농업 예산도 거의 한 70% 이상이 이제 직불제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직불제 논의가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의 어떤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가격 변동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가격 리스크를 정부가 좀 줄여주자는 것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도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동 직불제를 무슨 복지 정책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규모가 작은 농가는 좀 많이 주고 규모가 큰 농가는 좀 덜 주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영의 가격 리스크를 완화시켜 주자는 정책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뭔가 복지 정책처럼 뭐 좀 못 사는 농가를 좀 많이 도와주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가 하면, 또 이제 일부에서는 농가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생산비를 반영하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정직불은 논의 형상을 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논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 기능을 보존하자는 목적에서 도입이 된 건데,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농가 소득 보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을 이제 기준 없이 자꾸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실제 뭐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논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 기능을
제대로 잘 그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그 지급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쭉 해오고는 있는데 그 목적이 가지고 그 제도가 가지고 있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지 못한 측면 그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한다. 그리고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직불제가 과잉 생산을 유도하지 않으려면 그 지급액이 당년 생산량이나 면적의 연계가 안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이 직불액이 많이 생산하면 많이 받게 되면 가격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년 생산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그것은 생산 비연계 방식이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준 연도에 벼를 심었으면 올해는 벼는 아니고 다른 작목을 심든지 혹은 뭐 심지어 휴경을 해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 비연계 방식이고 미국도 이제 1973년에 처음 도입했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당년 생산 면적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85년 이후에는 당년 생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거 처음 도입될 때도 이제 미국이 85년부터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막 논란 끝에 미국이 1973년에 도입하고 85년에 이제 폐지한 생산 연계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정직불은 벼를 생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서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가들은 그 벼 직불제, 쌀 직불제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쌀을 생산해야만 준다고 생각을 하는 농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직불도 또 이제 증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쌀 직불제가 생산 쌀의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됐는데 그래서 우선 시급해야 되는 것은 변동직불제가 당년 쌀 재배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던 데서부터 당년 재배 면적과 관계없이 기준 연도에만 그 쌀을 심었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지급한다 하는 방식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정직불은 비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직불도 비연계 방식으로 바꾸고 고정직불과 더불어 이것은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목을 심어도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홍보 교육을 해서 이 제도가 쌀 생산을 그 유인하는 그런 기능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여튼 그 가장 시급한 건데 이게 2004년부터 논란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연구도 해온 입장인데 그러시죠. 이사장님 얘기를 들으니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쌀 직불제가 생산을 자극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쌀 직불제를 개편하는 큰 방향의 명분 중에 하나가 그 형평성 문제이거든요. 타 농가와의 형평성 그리고 큰 농가와 작은 농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무슨 복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가는 조금 주고 규모가 작은 농가는 뭐 좀 가난할 테니까 많이 준다. 이것은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농가의 소득이라는 것이 쌀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 소득도 있고 뭐 축산 소득도 있고 또 농해 소득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은 농가라고 또 반드시 소득이 작은 농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농가는 다 가난한 규모가 큰 농가보다 다 가난한 농가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그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동직불제를 그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해서 지급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 또 어떤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그 지금 개편 방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변동직불제는 폐지한다. 네. 두 번째는 고정직불제를 다른 여러 직불제와 합쳐서 그 고정직불화하되 네. 하후 상박을 한다. 네. 규모가 작은 농가한테 많이 주고 규모가 큰 농가한테는 작게 준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공이 똑같이 지불한다. 네.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후 상박과 관련된 문제는 이 고정직불을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친환경 또는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주는 것이면은 그 큰 규모 큰 농가가 많이 받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복지 정책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타 작목도 쌀과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쌀에만 주던 것을 중요 작목으로 좀 확대를 해서 쌀 변동직불제와 같은 것을 다른 작목을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쌀 변동직불제 그러지 말고 그냥 농산물 가격 변동 대응직불제 이렇게 바꿔서 중요품목으로 확대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쌀에만 집중돼서 과잉 생산을 유도하던 것이 굉장히 이제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동직불제를 하지만 미국은 15개의 작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정 작물은 이제 대부분 다 포함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WTO 체제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FTA를 굉장히 많이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수입 농산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뭐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을 찾아서 막 이동하고, 그래서 그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농가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농가들이 투자도 하고 어떤 혁신도 하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가격 리스크를 높은 가격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완화시켜 줘야만 농가들이 마음 놓고 투자도 하고 혁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쌀 생산 과잉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쌀뿐만 아니라 중요한 농산물에 다가 겪고 있는 가격 리스크를 정부가 좀 쌀과 똑같이 좀 흡수를 해서, 그래서 어떤 농업 경영이 어떤 투자와 혁신에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쌀 변동직불제를 주요 품목으로 좀 확대를 해서 가격 변동 대응직불제로 확대 발전시키자.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2단계 우리나라 농업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로는 그 정책기획위원회나 정부의 안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변동직불을 아예 없애고, 그 쌀을 포함해서 변동직불을 아예 없애고, 변동직불금을 주던 것을 모아서 고정직불로 묶어서 주자. 그리고 그 고정직불을 여러 품목에 공이 주자. 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변동직불제는 변동직불제의 목적이 있고, 고정직불제는 고정직불제의 목적이 있어서 다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위에 나오는 이제 경관직불제라든지 뭐 환경보존직불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변동직불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없애고 그것을 그냥 고정직불로 해서 좀 몰아주자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 쌀 가격이 뭐 작년 올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괜찮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이라든지 2010년, 2011년과 같이 그 쌀값이 큰 폭으로 만약 하락하는 상황이 다시 오면 예.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가격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현재의 농가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고정 변동직불제를 그걸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없애고 이제 고정직불제를 좀 더 올려서 더 가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시장 기능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변동직불제라는 것은 쌀 가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그 시장 논리, 자본주의 원리에 안 맞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 이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고 그 대신 고정직불제는 이게 뭐 환경, 뭐 생태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가격과 연동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정직불제는 5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으로 그냥 쉽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그것은 더 높이자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 고정직불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산과잉을 처리하는 역할, 그런 부작용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정직불이라는 것이 논을 보존해서 논의 생태 환경 보존 기능을 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WTO에서 이제 그 허용 대상 보조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본래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의문이 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그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고정직불제를 좀 더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변동직불제가 해야 되는 그 가격 리스크 완화 기능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 보존 기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고정직불만 늘려주는 것은 지금은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그것이 또 다른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편 방향, 변동직불을 없애고 고정직불을 확대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도 지금 이사장님과 거의 비슷한 방향이긴 한데요. 정부안은 지금 변동직불을 없애고 고정직불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반대로 변동직불을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된다. 여러 품목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 농업 전체의 그 경영 안정 이것이 확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만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그것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제 최근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그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논밭 구분 없이 면적에 따라서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골자인데요.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서 농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와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뭐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이 이제 그 농업이라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귀중한 상품을 생산을 하지만 그 생산 과정에서 이제 비료도 쓰고 농약도 쓰고 또 이제 그 농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활용을 하다 보면 뭐 토양 침식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이제 생태 환경적 문제가 생기고 또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가 농촌 경영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또 논농 같으면 뭐 그것을 통해서 지하수가 굉장히 함양된다든지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다원적 기능도 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농업이 농산물 생산하는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제 다양한 숨긴 이제 다원적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변동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 어느 것이 더 좋은 직불제냐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 직불제는 과잉 생산을 하니까 나쁘고 공익형 직불제는 환경 생태 보존하니까 좋은 거니까 이건 없애고 이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환자가 감기가 들려서 해열제를 먹고 있고 또 뭐 몸에 좋으라고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어느 의사가 와보더니 해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해열제는 드시지 마시고 비타민을 2알씩 드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 의사 돌팔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가격 리스크라는 그런 이제 열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 직불제로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 같은 것을 해서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농업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지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것이니까 뭐 이건 이것으로 뭐 이것은 줄이고 이걸 늘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를 앞으로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선진국 농촌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동 직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불제 개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직불제 개편의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의료 라운드 타결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입제 가격은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서 농가의 경영 여건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은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불제가 그것에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가격 리스크를 흡수하는 변동 직불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 작목으로 확대를 해서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을 하고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제도가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과잉 생산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즉 그 해에 벼를 심든가 안 심든가 관계없이 기준 연도에 벼를 심었으면 주는 방식으로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 쌀에만 이 제도가 있어서 농가 경영의 어떤 리스크를 흡수하는데 좀 불충분하고 또 쌀 생산 과잉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요 작물로 대폭 확대해서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로 이제 발전시키자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환경 생태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직면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농업이 환경이나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농이 이루어지고 또 도리어 그것을 좀 더 고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농업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소위 이제 공익형 직불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좀 확대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쌀 고정 직불은 생태 환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 환경 보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쌀 변동직불제는 가격 변동직불제로 확대 개편을 하고 예. 그다음에 고용형 직불제는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직불제를 만들고 철저하게 이제 감시를 하고 예. 쌀 고정 직불제도 그런 그 생태 환경 보전 기능을 잘 하도록 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농업계 그다음에 뭐 정부 그다음에 비농업계가 좀 이제 서로 또 합의를 하는 예.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그 규범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게 돼야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일반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들은 어떤 정책, 뭐 구체적으로 이 직불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그 실익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이것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개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을 합니다만서도 생산 비용의 방식으로 가고 품목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주장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직불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농가들한테 그냥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 경영을 안정시켜서 우리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우리 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서도 시장에 나갔더니 중국산 채소하고 과일밖에 없고 미국산 쇠고기밖에 살 것이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정말 끔찍하겠어요. 그다음에 그 농촌에 갔더니 사람도 아무도 안 살고 거기 갔더니 뭐 농촌 농업과 관련된 아무런 서비스도 없고 황량하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농업 농촌을 잘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농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수입 농산물이나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품, 그런 서비스,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직불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소비자 시민들께서도 좀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에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셨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욱 활발한 어떤 연구나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민간 싱크탱크인 GSNJ 인스티튜트 발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설립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설립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어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일조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욕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알려줘서 좋은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뭐 그것이 이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연구자나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그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거다. 아니면 뭐 기업이 뭐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정부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부터
독립된 그래서 정말 어떤 분석 결과에 의존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거창하죠. 예. 지금 이제 13년이 됐습니다만서도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다행히 그 GSNJ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들이 뭐 신뢰할 만하다 그런 평가도 좀 받고 있어서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GSNJ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이제 연구와 어떤 그 기여를 하셨는데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있다면은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온 것이 1980년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38년, 40년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그 다음엔 96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직불제 문제를 처음 다루고 보고서를 쓴 것은 그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6월 이후에 직불제의 도입에 대한 그 연구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절에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데 굉장히 그 좀 보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협연에서 그 농업 부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 뭐 과장하면 한 7, 8년 동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1998년경에 그게 이제 그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예측 모델로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그 위에 굉장히 발전을 시켰지만 하여튼 제가 그 원형을 제가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 농경연에서 그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제 그 뿌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는 농업관측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새 뭐 매년 초에 전망대회라고 그래서 뭐 한 1,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이제 아주 거대 행사로 이제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걸 초기에 이제 그 사업을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제 체제의 기반을 닦는 일을 한 2년간에 걸쳐서 했던 것. 뭐 그때 막 뭐 밤새다시피 하고 일다고 그랬었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거고요. 오늘 문제가 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이게 2004년에 이제 그 논의가 돼서 200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이 제도를 당시에 이제 그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이제 이거를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 제도를 정말 열심히 그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나 당시 이제 기획원이나 이런 쪽하고 많은 논쟁을 하면서 이 제도가 진짜 정책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지금 이제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건데, 뭐 그것이 굉장히 그 정말 보람이 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GSNJ를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또 뭐 국책연구소에서 있었던 때와는 저런 다른 그런 입장과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보고서를 내고 뭐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참 보람 있고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농업 정책의 중요한 길목마다 다 우리 원장님, 이사장님의 그 역할이 있어서 이런 오늘날의 큰 그 정책이나 제도적인 줄기가 만들어졌다. 특히 오늘 우리가 논의를 했던 그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그 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애정이 또 많이 가고 단지 그것은 개인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어떤 본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그 숨가쁘게 전개가 되면서요, 그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 아마 선두주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GSNJ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또는 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소개를 예, 해주시죠. 사실 GSNJ가 이제 그 설립 당시부터 중요한 연구 분야로 농업, 농촌, 식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동북아 지역 연구를 예. 두 번째 분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설립 때 당시부터 이제 그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의 그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직도 농정연구 전략 예. 그 연구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북한 동북아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또 남북 문제 전문가인 그 권태진 박사라는 분이 또 소장을 맡아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예. 2018년도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2019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뜨겁게 달굴 위협과 기회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마 그 남북 관계 농업 부문이 교류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년에 그 우리 농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축산 문제입니다. 그 축산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그 산업이지만 또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무허가 축사 문제라든지 축산 분뇨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그 저는 그것이 이제 뭐 지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뭐 그 연관도 됩니다만서도 하여튼 또 식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 이건 뭐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그것도 뭐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 항상 그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내년에도 축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식품의 어떤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쌀값 문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쌀값이 뭐 대폭 폭락했다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이제 또 그 한 급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이제 또 곤두박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더군다나 뭐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뭐 아마 그 정말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속값은 또 굉장히 속값도 지금 좋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송아지 값도 상승하고 소의 값도 상승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 상승세가 계속은 가지 못할 것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꺾이든지 후년에 꺾이든지 꺾일 텐데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쌀값, 상승하고 있는 이제 속값 이것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그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뭐 세계 교육 질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TPP 태평양 무역 자유화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 CPTPP라는 이름으로 변형돼 가지고 그게 이제 발효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내년에 가시화되면 이제 농업 쪽에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쌀 직불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 농업 전반에 관련된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불제 문제는 우리 농업에 있어 해결해야 하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쌀값 지지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변동 직불제를 폐지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불제는 한국 농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개편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